지금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까지 날아들고 두바이의 상징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 요격된 드론의 잔해가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키프로스에서는 이란의 동맹 세력인 헤즈볼라가 발사한 자폭 드론이 영국 공군기지 활주로를 강타했고,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한 발은 터키 영공까지 넘어가 나토가 요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수천 명의 무장한 전사들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 이란 땅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불렀다. 이들 대체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고, 3월 1일 이란 국영방송이 직접 그의 죽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40일간의 추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라는 나라의 모든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진 겁니다. 이란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방식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만 타격한 게 아니라 자국 주변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까지. 불과 72시간 만에 전선이 12개국 이상으로 번졌어요. 미군 중부사령부 추산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500발 이상, 드론 2000대 이상이 발사됐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민간 항구에 설치된 임시 지휘소가 이란 자폭 드론에 직격당해 미군 6명이 전사하기도 했죠. 방호시설도 없는 허술한 임시 건물이었고 경고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폭격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상군을 직접 이란에 투입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란은 인구 8,800만 명의 광활한 나라예요. 국토 면적만 해도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이 땅에 미군 보병을 보내는 건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겪었던 끝없는 수렁에 다시 발을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해외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람입니다. 미군 병사의 관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뉴스에 계속 나온다면 중간 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죠. 이미 쿠웨이트에서 6명이 전사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미국 내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쿠르드족. 쿠르드족,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중동 분쟁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누구인지, 왜 매번 이런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지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 사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라 없는 민족이에요. 인구가 대략 3천만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건 한국 인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4개 나라에 갈라져 살고 있어요. 가장 많은 수가 터키에 살고 이란과 이라크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며 시리아에도 일부가 흩어져 있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합치면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르는데 면적이 한반도 전체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영토에 한국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살면서도 자기 나라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민족의 처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독립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에 나뉘어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쿠르드족이 지금 그런 상태로 100년 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쿠르드족에게는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 한 문장이 100년이 넘는 이 민족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요. 강대국들이 필요할 때 쿠르드를 불러서 쓰고 전쟁이 끝나면 버렸거든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미국이 지난 100년간 최소 8번 쿠르드를 배신했다고 정리한 적이 있어요. 8번이요.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세브르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됐어요. 이 조약에는 쿠르드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1923년 새로운 조약이 등장합니다. 로잔 조약이에요. 이 조약에서 쿠르드 자치 조항은 깨끗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의 국경선을 자기들 편한 대로 새로 그은 거예요. 이때부터 쿠르드족은 네 나라에 찢어지게 됐고 독립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기회는 여러 번 왔어요. 1946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란 북서부에 마하바드 공화국이라는 쿠르드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국기를 내걸고 대통령을 뽑고 쿠르드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한 이들 역사상 가장 독립국가에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쿠르드어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쿠르드어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소련이 이란과 석유 이권을 두고 뒷거래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지원을 끊었고 이란군이 진격해 들어와 공화국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카지 무함마드는 자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나라를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광장에서 목이 매달린 겁니다. 강대국에게 쿠르드족의 꿈은 석유 한 방울보다 가벼웠던 거예요. 1988년에는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안팔 작전을 감행했어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화학무기에 뒤덮이고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긴 채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어요. 그때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담 후세인 편이었어요. 당시는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였고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쿠르드족이 화학무기에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1991년 걸프전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담 후세인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쿠르드족은 이 말을 믿고 실제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어요. 쿠르드 전사들이 이라크 북부 여러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사담 후세인의 탱크와 헬기가 쿠르드 마을을 짓밟는 동안 미군은 바로 옆에 주둔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겨울산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어요.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가장 잔인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렇다고 쿠르드족이 약한 민족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들의 전투 능력을 세계에 가장 확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아이시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2014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아이시스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빠른 속도로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이라크 정규군은 무너졌어요.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이라크군 수만 명이 장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아이시스의 진격을 맨 앞에서 막아선 것이 쿠르드족이었어요. 이라크 쪽에서는 페시메르가라 불리는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쪽에서는 쿠르드 민병대가 전선을 지켰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코바니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 전쟁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에요. 2014년 9월 아이시스가 탱크와 중화기를 앞세워 코바니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시 외곽은 이미 함락됐고 남은 건 시가지 한복판 뿐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는데 터키 국경 너머에서 코바니가 불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코바니가 며칠 안에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쿠르드 전사들이 건물 한 채, 골목 하나를 놓고 처절하게 버텨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적의 무기를 주워서 쏘고 건물이 무너지면 잔해 뒤에 숨어서 싸웠어요. 여기에 미군의 공중 지원이 합쳐지면서 전세가 서서히 뒤집혔고 결국 2015년 1월 아이시스는 코바니에서 밀려났습니다. 정규군도 무너뜨리지 못한 적을 나라도 없는 민족의 전사들이 넉 달간의 시가전 끝에 막아낸 겁니다. 이 전투가 아이시스 패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쿠르드족 여성들로만 구성된 전투 부대입니다. 2013년에 공식 창설된 이 부대는 소총을 든 젊은 여성들이 최전선에서 아이시스와 싸우는 모습이 찍히면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아이시스 전투원들 사이에서는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미신이 퍼져서 이 부대를 특히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무기와 공중 지원을 제공했고 쿠르드 전사들은 미군과 함께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냈어요. 수천 명의 쿠르드 전사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본 전쟁이었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배신이 찾아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한 통을 나눈 뒤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미군이 빠져나가자마자 터키가 쿠르드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리며 아이시스와 싸웠던 동맹을 하루아침에 버린 거예요. 민간인 수십만 명이 다시 집을 잃었고 간신히 만들어 놓은 쿠르드 자치 지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시리아에 주둔하던 한 미군 특수부대원이 언론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같이 전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부상자를 옮기던 전우를 두고 떠나야 했던 거니까요. 미국 군인이 자국 정부를 향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그 배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역사를 가진 쿠르드족에게 2026년 3월 미국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란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핵심 지도자 2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은 민감한 사안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국 언론이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을 쏟아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넘기는 작업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이란 쪽 쿠르드 정당 대표와도 트럼프가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워싱턴이 쿠르드 카드를 꺼냈다는 신호가 사방에서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3월 4일 결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쿠르드 세력을 하나로 묶은 연합체의 관계자가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전사 수천 명이 이란을 향해 지상 공세를 시작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쿠르드 전투원들이 3월 2일 자정부터 이란 서부 산악지대에 전투 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자그로스 산맥 일대인데 쿠르드족이 수천 년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이에요. 지도에서 보면 험준한 산줄기가 이란과 이라크 국경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데 이 산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아는 사람들이 쿠르드 전사들이죠. 폭스뉴스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한 쿠르드 지휘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공식 입장과 실제 움직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는 국경을 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했고 백악관도 무기 지원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정보기관의 무기 공급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됐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작전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의 크기가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란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이 사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쿠르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 쪽 쿠르드 거점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어요.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수도 에르빌, 이 도시의 하늘에서 첫 3일간 7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터졌어요. 밤이 되면 폭발음과 방공 요격음이 2시간 넘게 끊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불 꺼진 집 안에서 창문을 닫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도시 곳곳이 정전에 빠졌어요. 에르빌 공항,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영사관, 군사기지뿐 아니라 민간 호텔과 산꼭대기 통신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3월 3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드론 약 30대를 한꺼번에 날려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야당 세력의 기지들을 집중 폭격했어요.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는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요. 3월 5일 현재 에르빌 인근의 한 쿠르드 야당 기지가 드론 3발에 피격돼 전투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쿠르드 전사들이 한쪽에서는 이란 국경을 넘어 산악지대로 진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편에서는 이란이 쿠르드 근거지를 드론으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등 뒤에서도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죠. 전선이 2개인 전쟁을 나라도 없는 민족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쿠르드족이 또다시 미국의 부름에 응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쿠르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용병 행위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꿈꿔온 자치 혹은 독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란 안에만 쿠르드 인구가 약 1천만 명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정부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쿠르드족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부름에 응한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올해 1월 이란 서부 39개 쿠르드 도시에서 동맹 파업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내리고 거리가 텅 비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상대로 무장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 영상을 직접 공개했고요. 그리고 2월 22일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란 안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정당 5곳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군사 정치 연합체를 만든 겁니다. 서로 다른 노선을 걸어온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이 연합의 공개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이란 정권 전복, 그리고 쿠르드족의 자결권 확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연합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쿠르드와 유대인은 중동에서 천연적 동맹이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나라 없는 민족에게도 독립이 가능하다는 증거다. 단순히 싸워달라는 요청에 응한 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질서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자는 미래의 쿠르드 자치지역을 만들고 그곳에 미군 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비쳤어요. 누군가의 용병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장면이 나타나요. 2019년에 쿠르드족을 버린 사람이 바로 지금 전화를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7년 전 터키 대통령과 통화 한 통으로 쿠르드족을 폭격에 노출시켰던 그 사람이 이제 같은 쿠르드족에게 이란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쿠르드족도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쿠르드 지도부는 지상작전에 나서는 대신 항공 엄호를 보장해달라는 구체적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이번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을 먼저 받겠다는 뜻이죠. 한번 데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지만 쿠르드족은 8번을 데이고도 다시 불 앞에 선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요구하면서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고 싶지 않고 쿠르드족은 100년 묵은 독립의 꿈을 이루고 싶고 이라는 내부 반란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쿠르드 거점을 선제적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여기에 터키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 무장 세력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어요. 미국이 쿠르드족을 대대적으로 무장시키면 나토 동맹국인 터키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죠. 흥미로운 건 같은 쿠르드족인데도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터키에 사는 쿠르드 정치인들은 이란의 변화는 이란 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 대리전에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같은 민족인데 처한 상황이 다르니 선택도 다른 거예요. 이미 이란 미사일이 터키 영공을 침범하면서 나토 집단방위 조항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쿠르드 문제까지 얽히면 중동의 판도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100년간 8번 이상 배신당한 민족에게 미국이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쿠르드 전사들은 이란 서부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전투 배치를 마치고 있을지도 모르고 동시에 그들의 고향인 에르빌에서는 이란의 드론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날아오고 있어요.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격당하고 미국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독립을 꿈꾸면서도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럼에도 이번에는 스스로 연합을 만들고 구체적 조건을 내걸고 전쟁 이후의 질서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세부르 조약에서 약속받았다가 빼앗긴 자치의 꿈을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시 한번 꺼내든 거예요.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그 오래된 속담이 이번에도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산 아래에서도 친구를 찾게 될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